자, 7번 문장 삽입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 문제 유형은 수능 문제 유형에서 우리가 앞서 풀어봤었던 빈칸 초론 문제 유형과 더불어 수능 문제 유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빈칸 초론과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특성, 즉 웬만하면 말이 되는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오답을 만드시기 때문에 굉장히 실전 수능에서는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는 영어 문제긴 하지만 사실상 국어 문제에 가깝고요. 특히 그 문제의 수준은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웬만하면 말이 되는 특성 때문에 정답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명확하게 대명사가 보통 주어진 문장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명사가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있다면 그 대명사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도요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공기입니다. 어떤 공기예요? 명사 다음에 ing 나오는 그 수식이죠. 움직이는 공기예요. 어딜 통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움직이는 공기인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밀폐된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밀폐된 어떤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공기인데 어떤 결과로서 발생하느냐? 이런 결과로서요. 공기인데 어떤 공기인가 봤더니 배출되는 겁니다. 즉 어디로? 이 컨테이너로부터 배출되는 공기의 결과로서 뭐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팬에 의해서. 자, 안쪽에 이 모터가 있잖아요. 모터를 통해서 선풍기 어떤 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돌면은 이 안에 있던 공기가 배출돼요. 이것에 대한 결과로서 흡입력이 생기게 되겠죠. 일종의 빠른 공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통해서 진공청소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 안에는 the air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정관사 더가 붙으면 이 더가 붙은 어떤 명사는 앞에서 웬만하면은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 문장 앞에는 이 air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특성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일반적인 특성이 요 문제에서는요 오히려 도구로 작동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도구로 작동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부스란 사람은요 이런 공로의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공로인가 봤더니 최초에 전력으로 움직이는 휴대용 진공청소기를 발명했다라고 하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오직 주장했어요. 최초의 사람이다라고요. 어떤 최초의 사람인가 봤더니 코인하고 또 동전인데 동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보통 찾아보면 주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주조라고 하는 건요 어떤 동전이라던가 어떤 상패 같은 거를 만드는 걸 주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만드는 거니까 현재는 이제 메이커로서의 역할도 많이 해요. 자, 이 베큐um 클리너, 진공청소기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할 뿐이에요. 뭐에 대해서? 이런 특성이 있는 기계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요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대요. 즉 이 사람은 어떤 진공청소기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뭐예요? 베큐um 클리너 라고 하는 용어를요 붙인 최초의 사람이다 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진공청소기의 발명가다 라고 불리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진공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굉장히 부적절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no vacuum이요. 진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디에? 진공청소기 안에는 공기가 없는 상태인 진공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진공이라는 용어는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라고 나와요. 왜 부적절한 설명이 나오겠죠. 3번에 뭐가 나오느냐? 그런데 저는 추측컨대 빠른 공기의 움직임 어디에 있는 밀폐된 상자 안에 있는 뭐 하기 위해서? 흡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 클리너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흡입을 만들어내기 위해 밀폐된 상자 안에 빠른 공기 움직임을 갖춘 청소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청소기라고 하는 게 과학적인 것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 편리한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handier name 보통 우리가 형용사와 어와 명사가 나오면은 어가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 기본적인 어순인데 이 as라던가 to, so 같은 게 붙으면요. 얘네가 부사잖아요. 부사기도 하고 접사기도 한데 얘네가 생기게 되면은 형용사가 먼저 오게 돼요.
그래서 as, to, so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요. 관사인 어와 on이 뒤에 나오고 명사가 나옵니다. 반면에 search라던가 what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어순이 가요. 즉 search a 혁명. 만약에 여기가 as가 아니라 search가 나왔다면 search a handy name이 되겠죠. 그래서 어순이 바뀐다는 것도 좀 조심해서 봐주길 바랍니다. 자, 일단 어쨌든지 간에 최초로 air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air가 등장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인가 라고 했을 텐데 이 문장을 4번에 넣어버리면요 말이 꼬입니다. 왜 꼬이는지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빈칸은요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빠른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이런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진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닫은 입으로 부르면 굉장히 이상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2번 진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 그것은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공기였어요. 즉 진공이라는 게 아니라 청소기 안에 있는 건 바로 뭐다? 오히려 공기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는? 빠르게 움직이는 공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런 특성을 생각을 해서 이 진공청소기라는 이름 대신에 빠르게 움직이는 빠른 공기의 움직임을 갖춘 청소기라고 딱 붙이면은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게 들려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원래 정관사의 특징인 앞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역으로 이용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법적인 특성보다는 논리적인 순으로 봤을 때는 이 주어진 문장은요 3번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벗이라는 게 설명이 되고요. 이런 공기의 어떤 진공청소의 특징을 담고 있는 주어진 문장이요 3번 앞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요 be stuck in, be stuck with 뭐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진공청소기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려웠느냐? 가조진주어죠. 다른 언급을 찾는 게 어려웠어요. 진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제? 부스 이전에 진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그런 기록이 없었다라는 거죠. 즉 부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진공청소기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공청소기의 발명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부스 그 자신은요 이 진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웃기죠? 언제요? 그가 임시 제품 설명서를 제출했을 때 말이에요. 어떤 설명서가 봤더니 일반적인 용어로 그가 의도했었던 발명품을 묘사하는 임시 제품 설명서를요 제출했을 때는 실제로는 진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글이 끝나게 됩니다.